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에 반발하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현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즉각 대응 역량을 시험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예,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계기로 해서 반발하는 행동이 예상이 됐고 북한 스스로도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미 국방부는 중장거리 미사일로 규정을 했는데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은 화성 12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 12형이라고 지목한 것으로 봐야 되고요. 비행거리, 조금 전에 황보현 특파원 보도에서 나왔지만 비행거리 3,700km이기 때문에 관포의 사격을 그 위협을 환기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스스로 제시했던 3,300km 사거리에 비해서는 400km가 더 나갔습니다. 이 점은 좀 의아스러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재 결의의 반발이나 관포의 사격 등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실제로는 별도의 성능 향상 실험을 하는 그런 가능성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능 향상 실험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또 노출된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 상공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을 일상화한다. 이런 의미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능 향상 실험 차원이라면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지금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대기권 재진입 문제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이번 실험에서도 그 부분은 미진한 것을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권, 최상층부가 10권인데 지상에서 1000km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성 12형 미사일 최대 고도가 770km였기 때문에 대기권을 완전히 나갔다가 들어온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예. 화성 12형은 최대 사거리 5000km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고 고도 1000km 이상은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이 노출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다만 비행 속도는 개선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8월 말에 화성 12형 발사가 있었는데 비행거리 2700km에 비행시간 26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속도가 마하 4.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행거리 3700km에 비행시간 19분이기 때문에 마하 9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초보적인 중장거리 미사일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ICBM급 미사일 속도는 마하 20 정도입니다. 마하 20 정도에 비하면 여전히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고 심하게 말하면 조잡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군은 즉각적으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즉각 대응을 한 것, 이것도 좀 이례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시각이 6시 57분이고 우리 군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이 7시 3분입니다. 6분 만에 발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점이 오늘 평양 순안공항이었는데 이 사실을 미리 파악을 하고 동일한 거리인 250km를 사거리 목표로 설정하고 사격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발사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은 감시 그리고 즉각 대응 태세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선제 타격 의미 외에도 대량 응징 보복 차원에서도 발사 원점을 완벽하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과시했다는 것도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무 미사일 2기를 발사를 했는데 한 기가 중간에서 낙하한 것은 매우 불만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훈련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재발 방지책을 좀 마련을 하고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아침에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자 현무 미사일 대응 사격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군은 어제 저녁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파악을 했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미사일 대응 발사도 하라는 지시를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응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맞대응 사격을 하라는 지시를 매번 했습니다. 가장 초기에는 24시간 뒤에 사격을 했고 다음에는 12시간 뒤에 사격을 했고 이번에는 6분 만에 대응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 의지 표현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다면 6분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1분 이내 거의 동시에 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전에 3분 전쯤에 사격 훈련할 가능성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북한이 오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조롱하듯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 앞으로 더 높아질까? 이거 어떻게 봅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예.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 일본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을 한 상태고요. 미국은 당연히 추가 제재 결의를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도 안보 차원은 물론 국내 정치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또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는 10월 중순에 공산당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산당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고 또 사흘 전에 대북 제재 결의 2375 채택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의 채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국제사회는 2375의 완전한 이행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